아니 근데 참. 자, 옆에 있는 분은요, 저번에 제가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저는 청능사 진인기입니다. 다시 뵙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의 진인기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보청기와 이명 관련된 과목과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솔직히 친구예요. 오랜만에 한림대로 왔는데 그래도 친구랑 뭔가 좀 유익한 내용으로 한번 뭘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명을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 근데 솔직히 제가 이명을 왜 생각했냐면 저널에 그 이명 관련돼서 저기 리뷰 페이퍼 쓴 적 있죠. 네. 종설. 네. 그래서 제가 그 종설을 봤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주관적 이명의 재활이었나? 네, 맞아요. 그 내용 맞죠? 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요 내용을 조금 쉽게 한번 풀어서 얘기해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련한 시간이니까 이명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보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좀 하고 싶지 않고요. 이게 이명이 뭐냐 뭐 이런 얘기는 솔직히 좀 뻔하잖아요. 귀에서 소리 난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보다 실제로 이제 이명이 들리는 이유가 뭘까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는데 혹시 뭐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러 자료들에서도 다 이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명의 정확한 기전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을 올바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완치나 치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크게 봤을 때는 이명의 기전이 명확한, 즉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한 객관적인 이명과 그 요소나 요인을 전혀 알 수 없는 주관적인 이명으로 나뉜다는 거는 그래도 좀 중요한 개념일 수 있지 않을까. 주관적 이명, 뭐 객관적 이명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찌됐건 이제 이명을 알려면 이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되게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저희는 되게 티나이토그램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이제 그 검사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결국?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이 대상자의 이명 소리를 본인만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즉 재활을 하는 사람이 됐건 다른 타인이 그 이명 소리를 듣기는 어렵단 말이죠. 물론 이제 실제 소리가 나서 들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명 소리의 정확한 특성을 찾고자 하는 게 그 이명도 검사의 어떤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이명도 검사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듣는 소리를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이명 치료 방법은 사실은 이제 그 명확한 어떤 해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활법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상담과 소리 치료로 볼 수가 있죠. 상담은 이명이 단순히 소리가 들리는 것만이 어떤 고통스럽고 또는 뭐 불편한 게 끝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불안감이 생기고 걱정이 들고 그것 때문에 어떤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수면 장애가 유발되고 이렇게 2차적인 영향이 이명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가 되거든요. 근데 그 불안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명이 도대체 어떤 질환이고 이명 때문에 어떤 부분이 힘들 수가 있고 그 이명을 좀 주안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상담 또는 개인이 겪고 있는 어떤 불편함을 상담하는 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그 불편한 요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조언받기 위한 상담. 뭐 크게 상담을 또 구분할 수는 있지만 뭐 그런 방법에서 상담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그래서 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소리 치료라는 방법들이 적용이 되죠. 소리 치료는 크게 나눴을 때는 이명 소리 자체를 완전히 막는 완전 차폐라고 하는데요. 완전 차폐 방식의 소리를 활용하는 방법. 그거의 장점은 일단 듣기 싫은 이명 소리를 다른 소리로 대체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명 소리는 여전히 들리지만 이명 소리를 들을 때 어떤 개인의 어떤 신경이 굉장히 그 소리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중력에 관련된 문제인데 다른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내가 이명 소리에 집중되어 있는 나의 어떤 그 신경망의 상태를 다른 소리로 집중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방법이죠. 근본적으로는 그 대상자가 겪고 있는 이명 소리 자체에 대한 집중력을 다른 데로 분산을 좀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이제 난청과 이명이 이제 동반되어 있는 케이스들은 이제 보청기로 일단은 그래도 좀 일부 완화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난청이 동반되지 않고 그냥 이명만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솔직히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막 이명이 맞아요. 있으신 분들은 막 인터넷 뒤져보시면 무슨 뭐 이명 보청기다, 그다음에 이명 차폐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솔직히 말하면 실질적으로 그 아까 얘기했던 화이트 노이즈 뭐 노이즈도 솔직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핑크 노이즈도 있고 브라운 노이즈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노이즈를 계속 귀로 듣고 사는 거니까 네. 그것도 오히려 더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궁금한 건 이제 이명이 있을 때 그렇게 차폐기를 계속 듣거나 혹은 뭐 이명 보청이나 이런 걸로 해서 차폐하면 계속 듣는 것이 과연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 연구 결과를 짧게 요약하면 완전히 이명을 차폐하는 완전 차폐는 1개월에서 3개월, 즉 짧은 기간의 재활일 때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효과가 좀 덜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명 소리와 다른 소리를 같이 들어서 재적응을 하는 방법은 이제 6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에는 효과가 굉장히 없다고 보고가 되지만 1년 이상, 12개월 이상 재활했을 때는 완전 차폐를 한 것보다는 효과가 좀 좋다라는 게 그냥 연구 결과들을 요약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명 검사, 아까 이명도 검사 얘기를 했는데 그 이명도 검사하는 이제 검사가 총 4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RI라는 게 있습니다. Residual Inhibition 맞죠? 네. 예. 이제 그 검사가 또 이 이명 차폐하고는 좀 연관이 많이 그렇죠. 깊죠. 예.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 주시면. 짧게 말씀드리면은 한국말로는 이제 자녀 억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이명 소리를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보다 조금 더 강한 소리를 주게 됩니다. 그럼 그 소리에 일정 시간 노출이 되면 이제 그 이명을 차폐하기 위해 틀었던 그 소리가 없어져도 순간적으로 이명이 사라지거든요. 그 현상을 이제 그 자녀 억제라고 하는데 물론 일정 시간이 흐르면은 다시 이명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명 소리가 사라졌다가 들릴 때까지의 시간이 일정 시간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난 사람들은 소리 치료를 적용했을 때 재활 효과가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자녀 억제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소리 치료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좋은 재활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의문점이 든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검사를 받으러 가시고 뭐 의사 선생님이나 혹은 뭐 청등사나 뭐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면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얘기를 당연히 다 해주겠죠? 솔직히 이명 이제 차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마다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이명을 뭐 아까 소리 치료 어떤 이런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다양하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이제 이명으로 혹시 조금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따져 보시면서 상담을 받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코멘트만 더 드리면 보편적으로는 이제 소음과 같은 이런 소리를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중에는 그 소리가 또 불편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꼭 소음과 관련된 어떤 소리 치료 음도 있지만 음악 또는 다양한 환경음, 근데 이제 환경음을 물론 본인이 그냥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소리를 듣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명 소리 주파수와 강도의 비슷한 환경음을 들음으로써 그 소리를 대체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으니까 기존 소음을 활용한 소리 치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다면 자연음이나 환경음이 적용된 소리 치료나 소리 재활을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는 많이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일부 외국 연구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거 같네요. 지금 이런 거는 일단 이명도 검사가 정확히 일단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검사를 토대로 이명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제 그와 이제 좀 관련된 어떤 환경음을 찾고 들려주는 뭐 이런 형태는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혹시 네. 어떤 갑자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정말로. 연구자가 다양한 자연음과 환경음을 분석을 해서 각 주파수 영역을 잘 차폐할 수 있는 환경음과 자연음을 분석해서 세팅을 해서 소리치료 음원으로 개발을 한다면 그거는 괜찮은 연구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가 흔히 차폐음이라고 쓰고 있는 뭐 이런 노이즈들이 솔직히 저는 더 삶에 있어서는 더 불편함을 더 끼치지 않나라는 좀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계속 듣고 다녀도 불편하지 않은 소리였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런 환경음 이런 소리는 솔직히 계속 듣고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더 이명 치료를 위한 뭔가 적극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존의 이제 자연음이나 뭐 음악과 같은 소리를 쉽게 적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모든 주파수 대역에 대응하는 소리를 다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주파수 대역별로 대응하는 소리를 찾는 연구가 올해 3월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네, 그래서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지원을 해서 그 소리를 모두 찾을 계획인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하나의 그래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옵션을 제공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참고로 합니다.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난 건데 포낙에서 티나이터스 앱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앱 안에 환경음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그 맞습니다. 석사 선생님이 연구한 거 중에서도 맞습니다. 환경음 관련된 연구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거 제가 석사 선생님 통해서 음원도 받아놨었거든요. 네. 물론 이 뭐 임용용도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임용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쪼록 이제 또 이런 이론적인 거나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앞으로 또 영상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까요? 네. 네. 아무튼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